안녕하십니까. KDIC 뉴스포커스 김정은입니다. 우리가 생활하다 보면 보험과 관련된 이야기들을 자주 접하게 되는데요. 예금보험공사에서 담당하는 보험사에 대한 리스크 관리 업무에 대해서는 아마 생소한 분들 많으실 겁니다. 특히나 요즘 보험 시장의 여러 가지 제도가 바뀌면서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도 참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와 관련된 업무를 맡고 있는 보험 리스크 관리부 원선희 부장님을 모시고 공사의 보험사 리스크 관리 업무 및 보험업 관련 최근 이슈 등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부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보험리스크관리부 원선희 부장입니다. 자, 그럼 먼저 예금보험공사가 보험 시장에서 어떤 역할을 수행하고 계신지 궁금한데요. 이 부분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 공사는 이제 창립 초부터 여러 가지 업권별로 나눠져 있던 금융계약자 보호기구를 하나로 통합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보험계약자 보호 역시 저희 공사의 주요 업무로 수행되고 있고요. 그래서 외환위기 당시에도 저희가 막대한 공적 자금을 준비해서 약 한 20개 정도의 보험회사를 정리함으로써 계약자를 보호하고 또 금융시장의 안정에 기여한 바도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그런 다양한 보험자 정리 기능을 바탕으로 차등보험률 제도라든가 또 금융감독 당국과의 공동검사 이런 고도의 정책 수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선진화된 보험계약자 보호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고요. 그래서 해외의 다른 여러 가지 예보 기구로부터도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아무래도 이 보험업 하면은 쉽지 않습니다. 어렵게 느껴지는데요. 이게 또 예금이나 다른 금융 상품에 비해서 복잡해 보이기 때문인데, 부장님께서는 이 금융 상품과의 차이 어떻게 보시나요? 보험인 상품이 이제 가입자의 다양한 위험들을 보장하는 계획이라는 점에서 차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최초 가입 시장에 정해진 이자율로 만기에 이제 이자랑 원금을 돌려받게 되지만 그쵸. 보험 상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험사고 발생 확률이라는 추가 변수에 따라서 가입자가 받는 금액들이 달라지게 됩니다. 보험사고 발생 확률은 사망, 질병 등 이제 보장 사건 또 사람인지 자동차인지 또 부상 대상에 따라서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보험사는 과거에 많은 이제 통계 자료 등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판매하는 보험 상품을 만들게 되고요. 네. 특히 이제 예금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제 만기가 1년짜리 짧은 게 많지 그쵸. 않습니까? 반면에 이제 종신이나 연금보험 등 많은 보험 계약들은 보험 계약이 굉장히 깁니다. 따라서 다양한 위험들을 굉장히 긴 기간 동안 보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복잡한 상품 구조를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자연스럽게 이제 좀 보험회사가 관리해야 되는 리스크도 여타 금융회사랑 상당한 차이가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딱 드는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보험 상품 자체가 복잡하니까 그쵸. 그 상품을 판매하는 보험회사가 부담하는 리스크는 더 복잡하고 다양하게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은행 같은 경우에는 예금을 받아서 그것을 대출로 주고 그 사이에 이자의 차이를 갖고 이익을 내기 때문에 대출 자산을 관리하는 신용 리스크가 주된 이제 관리 대상이 되는데요. 반면에 보험회사는 앞서 말씀드린 보험사고 발생 확률 또 실질적으로 금리 변화에 따른 보험사의 자본 변동, 또 보험료를 받은 걸 갖고 또 자산을 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나오는 투자 손실들, 그러니까 좀 더 다양한 위험들을 관리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생각보다 정말 다양한 위험을 지니고 있네요. 자, 그렇다면 보험회사가 이러한 복잡하고 다양한 위험을 관리하고 대비할 때 대개는 어떤 방식으로 준비를 하나요? 네. 어쨌든 보험사는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위험 속에서도 계약자와 약속한 보장을 이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쵸. 그 부분을 일차적으로 보험무채를 정립해서 대비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관건은 그 복잡한 위험 양상을 보험회사가 얼마나 적정하게 측정해서 보험부채로 정립하느냐에 달려 있고요. 그래서 보험부채 관리가 보험사 경영관리의 핵심 과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처럼 이제 이런 보험부채 측정 방식에 대해서 국내에서 다양한 검토가 이루어져 왔고요. 많은 논의 끝에 23년도에 보험부채를 공정가치로 평가하는 새로운 회계 질서인 IFRS 17이 시행되게 되었습니다. 네, 이 IFRS 17이란 용어 저도 뉴스를 통해서 몇 번 접한 적이 있는데요. 또 부장님께서 이렇게 언급을 해주셨으니까 좀 간단하게 쉽게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새로운 보험회계 기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과거의 기준과 비교하는 것이 조금 효과적일 것 같은데요. 그렇죠. 네. 결론적으로 가장 큰 변화는 특정 시점에 보험사가 지급해야 되는 의무, 즉 보험부채를 평가하는 그 방식의 차이가 생긴 겁니다. 앞서 보험 상품이 이자율 외에 여러 가지 다양한 가격 변수들로 만들어진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전에 IFRS 17이 시행되기 전에는 보험부채 측정에 사용되는 이런 가격 변수들을 처음에 보험 상품을 판매한 그 시점에 그 값들을 사용했었습니다. 그래서 상품 판매 이후에 뭐 여러 가지 금리가 변동한다든지 사고 발생 확률이 변동된다고 할지라도 보험부채는 최초의 판매 시점 그 기준으로 계산이 되게 됩니다. 이것을 통상 이제 보험부채 원가 평가라고 부르게 되고요. 이에 반해서 새로운 IFRS 17에서는 매번 회계 결산 시점의 그 가격 변수들을 새롭게 사용해서 보험부채를 산출하게 되고요. 이것을 이제 저희가 흔히 보험부채 시가평가 또는 공정가치평가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이렇게 회계 제도가 변경이 되면서 보험 시장에 참 많은 영향을 줄 것 같은데 실제로 어떤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제가 아까 하나의 계약을 말씀을 드렸지만 네네. 보험회사에 따라서는 수천만 건의 계약을 갖고 있겠죠. 그쵸? 그러면 그런 가격 변수들의 변동에 따라서 보험회사의 부채 규모의 변화는 훨씬 더 크게 변동이 될 거고 이 부분을 잘 관리해야 되는 새로운 숙제가 생긴 겁니다. 특히 IFRS 17은 기본적으로는 회계 원칙을 제시하고 또 세부적인 원칙은 회사가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여러 가격 변수들을 보험회사가 자체적으로 결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IFRS 17을 도입한 후에 보험회사가 결정한 가격 변수 가정의 합리성이라든가 또 그 가격 변수를 통해서 보험부채 금액을 적정하게 산정했는지 이 논의가 계속 지속이 되고 있고요. 또 보험회사별로 자체적으로 가정을 사용하다 보니까 물론 이제 개별 보험회사의 재무 관리를 보다 효율적으로 했다라는 그런 개선되었다는 의견도 있는 반면에 회사별 비교 가능성이 좀 낮아져서 여러 가지 관리가 어려워졌다는 그런 의견도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회계 원칙을 제시하고 세부적인 회계 원칙은 각 보험사가 알아서 하도록 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과거보다는 보험회사 자체적으로 그 추정을 해서 보험회사의 부채 산정이 영향을 주는 부분들이 더 크게 이제 확대되었습니다. 그래서 보험회사가 자기들의 부채를 측정하기 위해서 보다 면밀하게 경험 통계를 잘 관리하고 또 그런 걸 분석해서 합리적인 가격 변수를 가정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네, 이렇게 IFRS 17 새로운 회계제도에 대해서 자세하게 좀 들어봤습니다. 보험시장 환경이 변하면 공사의 보험사 리스크 관리 업무에도 상당한 영향을 끼칠 것 같습니다. 실제로는 어떤가요? 네, 아주 많은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네. 저희 보험리스크관리부에서는 어쨌든 새로운 회계 기준 또 그에 따른 감독 규제 기준으로 따라서 다양하게 새로운 그 데이터들이나 정보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요. 여기에 부합되게 저희 리스크 관리 체계 전반적으로 정비를 해 나가고 있고요. 무엇보다 먼저 보험회사의 재무 상태랑 손익을 분석하는 틀을 새로 마련하고 있고요. 또 변화되는 환경에서는 어쨌든 보험회사들이 다양한 상품들을 새로 나오게 되는데 그런 보험 상품들의 쏠림 현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저희가 면밀히 분석해서 여기서 나올 수 있는 여러 위험 요인들을 점검하고 대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새로운 회계 기준이라는 게 원칙을 제시하고 세부 시행하는 방안은 보험사가 자체적으로 결정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저희 유인부합적인 제도인 차등보험료율 제도가 새로운 환경에서는 더 중요한 기능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저희도 그런 시점에 맞춰서 새로운 제도 변화 속에서 보다 합리적이고 적정한 차등보험의 지표들을 개발하고 발굴하는데 중점을 둬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네, 말씀 듣고 나니까 보험 리스크 관리부에서 이렇게 다양한 업무를 하고 있구나 깨닫게 됐습니다. 이렇게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소비자가 보호받고 또 건전한 보험 업계가 유지되고 있는 게 아닐까 싶은데요. 자, 말씀하신 업무 방향에 따라서 추진 중인 계획들 혹시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저희가 이제 지금 말씀드린 거랑 연장선상에 있을 텐데요. 네. 일단 보험사의 위험 평가 또 그 위험을 예측하고 있는 그 리스크 측정 시스템을 그 새로운 회계 기준에 맞춰서 개편하는 작업을 한창 진행하고 있고요. 또 새로운 환경에 부합되는 차등평가 모형에 대한 중장기 마스터 플랜을 마련해서 보다 정교하고 합리적으로 차등평가 모형을 구축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 이 과정에서 당연히 보험회사 등 시장 참여자들의 그 수용성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 시장 전문가라든가 업계 실무자들을 정례적으로 차등평가 간담회를 개최해서 그 관련된 의견들을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 사실 내용이 쉽지 않았습니다. 어려운 주제에 대해서 알기 쉽게 설명해 주셔서 그동안 몰랐던 보험 시스템에 대해서 또 예보의 역할에 대해서 잘 알게 된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소중한 시간 내주신 원선희 부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2024년 8월 KDIC 뉴스포커스를 마칩니다. 시청해 주신 임직원 여러분 고맙습니다.